예, 전현희 위원장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강서구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금요일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들 있거나 연관된 분들 이런 분 있으면 꼭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사전투표 반드시 참여해달라. 왜냐면 이게 그 평일날 이루어지는 선거잖아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투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투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어디 가시기 전에 또는 어디 나들이 가시기 전에 꼭 가셔서 투표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번은 평일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게까지 투표를 해요. 실장님 8시까지 하나요? 투표가 밤에? 몇 시까지? 네, 8시.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나서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니까 6시가 아니고 8시 그때까지 꼭 오셔서 좀 일찍 나오시든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가능한 한 투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친척, 아는 분들, 지인들 전화하셔서 투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이 반드시 높아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대체로 낮거든요. 근데 보수는 막 결집하고 이러는 상황이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은 꼭 투표해 주시고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 또 지인, 친척 있으면 전화해서 반드시 투표해 달라. 그리고 이번 주 주말 금요일 토요일 투표 있으니까 꼭 그때 사전 투표하시면 평일날 안 가셔도 된다. 구영식 기자도 강서구 사시나요? 예. 강서구 주민이시니까 네. 친척들, 가족들 다 동원하셔서 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스타 프로젝트의 우승자이신 최정민 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승자 최정민입니다. 근데 아니, 최정민 군을 제가 다른 어떤 단톡방에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최정민 군을 소개하는데 최정민 군이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 박사 정확히는 캔디데이트 후보자입니다. 후보. 아직 논문을 안 썼군요. 네, 논문의 그 문턱에 걸려있는 그 슬픈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단톡방 안에 전문가들 약간 이제 학자들 비슷한 분들이 와 계신 단톡방 있어요. 내가 있는지 모를 거야 아마. 거기 보니까 문화 컨텐츠 이런 네, 전공이에요? 맞습니다. 문화 콘텐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요. 네. 네. 근데 그 단톡방에 올라온 오늘 방송의 썸네일 보셨습니까, 교수님? 못 봤어요. 추석 연휴에도 최진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엔 당연하다는 얘기죠. 추석 연휴에도 최진봉을 찾는다. 네, 평일엔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네. 너무 젊어서 저는 박사학위 했을까는 꿈에도 물론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논문을 써야 되니까 네, 그렇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료를 한 우리 최정민 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김태우죠.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는 범죄 혐의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거가 다시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출마하게 만든 장본인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면 복권을 해준 당사자니까. 맞습니다.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사면 복권을 해주고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김태우 나가서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현상. 네. 어떻게 보세요? 최정민 근데 교수님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셔가지고. 네, 저도 정말 분통이 터지는데요. 최근에 김 후보자가 한 말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이, 지금 이제 보궐선거를 치러지는 이 40억의 선거 비용은 정말 내가 아낀 이 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4년 동안 4천억을 애교다. 이런 애교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네,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하시는 애교인 것 같은데 네. 그 4년 동안 4천억을 넘게 벌어들이겠다. 이런 수수료 정도의 애교로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거짓 선동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지방정부는요, 인위적으로 지출 예산을 정할 수도 없고요, 재정을 남길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137조에 명시된 균형재정 원칙인데요. 지난해 강서구의 그 결산상 세입 규모가 1조 4,8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형성된 예산에서 3,200억을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이렇게 예상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강서구도 지출 계획을 세웠죠. 근데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공백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왜 행정 공백이 생겼느냐? 바로 본인 김 후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생긴 행정 공백 때문에 돈을 안 쓰게 됐는데 그게 마치 이익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게 번 돈이 아니라 못 쓰고 남은 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본인이 구속돼 있었고 재판받고 있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네. 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빵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이 돈을 못 썼을 뿐인데 그걸 아끼셨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유권자들을 바보로 아시는 건지 참 그러니까요.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구영식 기자님 예. 이게 애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본인이. 이게 과연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발언을 정확하게 한번 찾아봤는데, 예. 그러니까 4천억 원을 벌 수 있는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40억 원이 애교다 뭐 이렇게 직접 등치되는 문장은 아닌데, 예, 예. 저는 이게 애교라는 단어도 문제가 있지만 수수료라는 단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40억 원 정도를 일종의 수수료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강서구청에 뭐 어르신 복지기금이나 이런 게 11억 원이고 예. 또 다른 뭐 그 기금들이 뭐 11억 원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40억 원이 수수료 정도라고 한다면 그 어르신들이나 여성들한테 써야 되는 복지기금 11억 원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제대로 집행도 안 했단 말이죠. 그 몇 천만 원만 피해는 주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 제가 그 김태우 후보였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어쨌든 본인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또 어쨌든 당에서 공천을 했으니까 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정말 그 40억 이상의 비용, 선거 비용 4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실현해서 본인이 구청장이 되면 보답을 주민들한테 하겠다. 사실 이렇게 정도는 얘기를 해야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건데 지금 메시지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부 기자님은 너무 마음이 따뜻하셔가지고 자꾸 김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서 균형재정 원칙을 정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이 낸 세금만큼 혜택을 누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근데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금들이 있어요. 그 기금들에는 자꾸 잉여금을 쌓아 놓으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강서구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고 이번 선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을 쌓아놓는 거는 본인한테는 실적이 될지 모르 이런 거잖아요. 돈이 생기면 그거 안 쓰고 그냥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복지 혜택 이런 거 다 안 하고 네. 돈 쌓아놓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좋은 그 구청장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르신 복지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11억 원이나 쌓아놓고요. 2022년도 작년 지출 금액이 6,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도 있는데요. 11억 원이 있지만 작년 지출 금액은 8,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쓸 수 있는 돈을 그냥 쌓아놓고만 있는 거죠. 왜 이러시는지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네. 플랜카드 등을 그 지역 내에 걸린 플랜카드를 봤는데 유일하게 이 문제를 지적한 당이 진보당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일찍부터 그러니까 왜 그 정도를 쓰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안 써서 돈이 많이 남았다를 자랑할 게 아니고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피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다 구청에 있는 그 구에 살고 있는 우리 구영식 기자를 포함한 구민들이 피해잖아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구영식 기자.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 강서구 하곡동에 가장 부족한 게 녹지인데 왜 녹지를 안 해주냐. 아니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서. 그러니까 그걸로 만들어 녹지를 하든지 그러면 자기 네. 때문에 돈을 집행 못한 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걸 뭐 애교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분통 터진 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2016년에 강서구의 예산 규모가 6,200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 1조가 넘습니다. 7년 만에 세입 규모가 2배로 늘어났어요. 네. 그랬는데 강서 구민들께서 누리는 그 복지 혜택이나 행정 서비스의 혜택이 2배 정도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결국 나오고 있죠. 보궐선거 관련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리얼미터가 뉴스피리드레로 18, 1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강서구 유권자 8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진 후보가 44.6%, 김 후보가 3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격차가 7.6%로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5%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투표 의향이 있는 82.1%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도 진 후보자가 49.6%, 그리고 김 후보가 37.6%로 진 후보가 매우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여론조사 꽃도 조사를 했죠? 네, 아주 핫한 여론조사 기간이죠. 네. 여론조사 끝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일, 21일 강서구 거주 성인 유권자 515명을 대상으로 26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질문의 43.4%가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27.4%가 국힘의 김태우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 지지율 격차가 16%입니다. 16% 오차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3% 포인트인데 그거를 완전 벗어났어요. 16% 차이를 보인다.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을 포함해서 선거를 뛰는 사람들은 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진다고.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만하면 안 되고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뛰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온갖 사람들 다 불러다가 상대위원장 뭐 하고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중진들,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포함해서 이런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공천 안 해야 될 사람은 공천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고민의 출발점이고 문제의 출발점인데, 이미 이제 그 김태우 후보를 공천해 놓는 상황에서 이거 사실 그 지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한 자릿수로 지든 두 자릿수로 지든 그거 상관없이 지게 될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대선 주자급 인사들을 선대위로 구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에 맞는 걸맞는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누구지? 그 대표가? 김기현 대표나 이런 원내 대표단들이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일부러 이 사람들 내세운 거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구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이제 눈 가리고 아무 말이죠. 아니, 누가 그거를 책임을 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나 대표한테 책임이 안 갈 수 예, 있냐? 안 갈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만약에 지면 대표나 원내대표 물러나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물러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그 사면 복권을 해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책임이 그 최초의 있죠, 원인 제공자인데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물러나지 않을 것처럼 당연히 물러나지 않겠죠. 네. 예. 또 하나 여론조사 보니까 이번 이 그 선거 결과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여론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총선의 전초전이냐 아니냐 이런 성격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많은데요. 강서구청장 보선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1.1%는 매우 영향이 있을 거다. 40.6%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게 거의 한 70%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국힘 지지층 중에서는 64.7%가 영향이 있을 거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70.9%가 영향을 줄 거라고 봤고요. 이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전문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요.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좀 공중파 같아요.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공중파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방송. 파이팅 넘치게 하겠습니다. 파이팅 좋아요. 네. 자, 고영식 기자님 이런 결과 보면 이번 선거 결과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예,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보궐선거가 사실 내년 총선에 바로미터이고 사실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미리 쳐보는 시험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진짜로 시험을 굉장히 잘 쳐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도 사실 엄청 잘 쳐야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사실 국힘이 더 시험을 더 잘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예. 맞습니다. 이 학생들도 모의고사를 일단 보고 나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갈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의고사 성격이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센 모의고사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패배를 하게 되면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한편 물론 민주당은 차치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검사 출신들이나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낙하산으로 내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면 김기현 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가는 방향으로
이번 기회를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비주류는 당연히 그렇게 그 당내에서 공세를 벌일 겁니다. 당연히 지금 그 현 지도부를 사실 흔들어서 어쨌든 비대위로 가서 예. 하는 게 오히려 총선 결과에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마 그런 공세를 펼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가 뭐 아직까지는 30%대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비대위 체제로는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럼 김기현 체제로 계속 간다 총선 때까지. 예. 그 이유는 김기현 대표가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지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 김기현 대표가 약간 종이 인형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런 그러니까 느낌? 전국을 주도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종이 인형 같은 존재를 더 윗선에서 뭔가 이렇게 오더를 내리시는 분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기 지휘하기 좋은 지도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용산 전체주의잖아요. 네. 네. 직할 체제라고 봐야 하니까요. 네. 또 인용한 겁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용산 전체주의 인용.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또 젊은 친구까지 앞서줄까 봐. 자, 인용. 아니, 멀리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 무슨 말씀을 제가 또 출연자들을 보호해야죠.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건은 투표일이에요. 관건은 투표일입니다. 얼마나 지지자들이 많이 선거하러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말씀 두 분이 하셨던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는 총선의 전초전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진경훈 후보 한 분에 대한 지지 이걸 떠나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지지가 될 것이고요. 총선 판도를 바꿀 수 있고 이재명 체제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 비명계에서 만약에요.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해보세요. 비명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걸 두 번째 기회로 삼을 거예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면서 첫 번째 기회로 흔들게 했다가 실패했죠.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를 해보세요. 이걸 두 번째 기회로 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아는 분들, 뭐 구현 기자는 거기 사시니까 당연히 투표하실 거고, 뭐 거기 사시지 않더라도 아는 분들한테 연락하고 지인한테 연락하고 친척들한테 연락해서 반드시 투표해달라. 그것도 민주당에 이런 여러분들이 그 소위 밭갈이라고 얘기하는 선거 밭갈이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림 없이 이번에 승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비명계에 설 자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이제는 본인들이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히 되고 그 체제를 가지고 총선까지 쭉 가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를 어떤 형태로든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총선에 승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도 어려워져요.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투표해 주시고 강서구에 계신 분들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 평일날 가면 힘드시니까 금요일 토요일 특히 토요일 날 미리 가셔서 투표하시면 뭐 평일날 안 가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11일 날이 투표 날이니까 투표 선거하는 날 반드시 꼭 가셔서 자영업자분들은 짬짬이 시간 내시고 직장인들은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 퇴근 후에 반드시 가셔서 투표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다급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좀 들어주시고요. 꼭 교수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말씀하세요. 댓글을 조금 읽어주시는 그러세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용산 총독부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죄송합니다. 댓글입니다, 댓글. 네, 댓글이 댓글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올라오고 있다. 예. 강서구 꼭 잡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밭갈이를 트랙터로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네. 열심히 해주셔서 꼭 좋은 결과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 중요한 얘기 많이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초과됐고요. 오늘 뭐 먼저 자리를 뜨셨지만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님, 구영식 기자, 최정민 군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동영 작가 오나요? 다음 주에 오는 거죠? UPD 똑바로 하세요. 1시간 늦게 오는 건 늦게 아니에요. 오면 가만 안 둬. 똑바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